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재산세 23강 차례인데요. 자, 지난 시간 22강 때 토지의 구분에서 세 가지 공부하셨습니다. 분리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공부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학습하면서 교재를 위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4쪽에 보시게 되면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 설명드렸었죠. 거기 토지란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거기 책에는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5년 6월 4일부터는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원래는 일부러 제가 여기다 수정을 안 했는데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습니다. 거기 필기 안 합니다.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생산성 토지 나왔죠. 전답과 수원은 1000분의 0.7, 0.07%가 되겠고요. 목장용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산림보호 육성 임야도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 1000분의 0.7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공장용지와 주택 및 산업용 공급토지는 1000분의 2, 0.2%를 적용합니다. 사치성 토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죠. 1000분의 40을 적용하는데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난 24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격농지 지난 시간 설명드렸죠. 자격농지 중에서 군지역에 있다 분리, 도시지역 밖에 있다 분리,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있으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요.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분리가 된다는 걸 학습하셨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시니까 거기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나왔죠.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분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해서 분리과세에 들어갑니다. 3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분리라는 것. 오른쪽 4번 보세요. 사회복지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거 옛날에 10회 때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고아원 양농원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했다면 이것도 분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해서 분리과세에 들어갑니다. 6번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분리과세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농지의 구분 설명드렸죠. 자, 나번에다가 목장용지를 소개합니다.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소 한 마리당, 돼지 한 마리당 기준 면적이 있는데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자, 목장용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도시지역 아닙니다. 이건 도시지역 밖입니다. 그러면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밖에 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데 기준 면적 이내입니다.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분의 0.7을 적용하겠죠.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있는데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입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종합합산하게 되면 세율이 얼마냐? 1000분의 2.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 0.2%부터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고요.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종합입니다. 목장용지가 아무 말이 없고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종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이게 무슨 지역이냐? 요것이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지역과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게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이 지역이 뭐냐? 이게 개발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일 때 농지는 다 분리과세 들어갔죠? 그러나 목장용지는 달라요.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있을 때는 다 분리가 아니라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기준면적 이내가 분리가 되겠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종합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목장용지가 있다면 기준면적 이내만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보니까 임야가 나왔죠. 산림 보호 육성 임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다 분리가 되겠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나왔는데 전부 다 끝에 임야가 나왔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줄쳐봐요.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임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에 있는 임야,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에 있는 임야,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끝에 임야자 들어가는 건 다 분리인데 여러분 2번만 동그라미 치세요. 2번 별표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 자연, 환경지구라는 것은 여러분 북한산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 등산로를 타고 올라갈 때 안쪽에는 보존지구고요. 바깥쪽에는 환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북한산 기슭에 그 마을도 있고 뭡니까 막걸리 파는 그런 데 있죠. 그런 데는 환경지구고요. 등산로 안쪽에 입산 금지하는 것은 보존지구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넘겨서 라번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용지를 소개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공장용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공장용지는요, 분리도 있고 별도도 있고 종합이 다 있습니다. 이 공장용지도 기준면적이 있어요. 기준면적이 있는데 잘 봐요. 공장이 군지역에 있다. 공장이 군지역에 있습니다. 공장이 읍면지역에 있을 때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입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가 되겠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입니다. 분리하게 되면 1000분의 2가 되겠죠. 종합하게 되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3 그리고 1000분의 5까지 적용합니다. 공장용지가 군지역에 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고요. 공장용지가 시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시지역은 특별시도시, 광역시도시, 일반시도시인데요. 이게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도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죠. 성수동,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그 인쇄공장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시지역에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는데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혜택이 있어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에 들어갑니다. 1000분의 2. 그러나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시지역에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혜택이 있다는 거지요.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장이 시지역에 있는데요. 시험 지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 여러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이라는 건 뭐야? 산업단지도 아니고 공업지역도 아니라는 것이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야? 공장이 주거지역에 있다는 거죠. 상업지역에 있다는 거죠. 녹지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는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가 아니라 별도에 들어갑니다. 기준면적 이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별도입니다. 별도. 그리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에 들어갑니다. 자, 이 공장용지 문제 풀 때 많이 헷갈리는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차분하게. 공장이 군지역에 있다.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읍면적에 있어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다 종합입니다. 공장이 시지역에 있는데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으면 혜택을 줘야 되겠죠?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시지역에 있는데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있으면 혜택을 줘서는 안 되겠죠. 이때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가 아니라 별도입니다. 그리고 기준면적 초과는 다 종합이 되겠죠. 공통상 기준면적 초과, 기준면적 초과, 기준면적 초과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용지 거기 박스 처리를 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니까 마번에 보니까요. 줄 쳐보세요. 줄 쳐보세요. 마번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죠. 쓰세요. 거다 1000분의 2를 적용합니다.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 1000분의 1을 적용하는데 여기에 지금 한 30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11가지만 나열해 놨습니다. 자, 1번 끝에 있죠. 공사자 들어가는 것이 공사. 끝에 공사자 들어가는 거.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러한 공사들이 갖고 있는 땅들은 다 분리과세 들어갑니다. 거기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여러분,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목적으로 이렇게 토지를 공급한다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합니까? 바로 이것이 주택, 쓰세요. 1번 주택 공급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쓰세요. 주택 공급용 토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합니까? 주택 공급용 토지라고 쓰시고요. 2번입니다. 과세 규진을 현재 계속 줄쳐요.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여러분, 염전 얼마나 생산적인 토지입니까? 소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소금도 공업용 소금도 있어요.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분리로서 산업 공급용 토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출처의 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4번 광업법에 따라 강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출처요.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 광업법 규정에 의해서 광구에서
광물을 채광한다.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 산업 공급용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5번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요, 거기 줄 쳐보세요. 송전설비,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전기보내는 송전탑 설치하고요, 송전시설, 변전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겠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바닷가를 매립하거나 바닷가를 막아서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할 때는 취득 시기가 공사준공인가일인데,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도 산업 공급용 토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7번 쭉 나와 있고요. 8번 별표시하세요. 여러분,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가 있죠. 여러분, 화물터미널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운반, 사람을 운송하거나 물건을 운반수단에 사용하는 거니까 얼마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겁니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8번 별표시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8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입니다. 쓰세요. 산업공급용 토지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토지, 중개시설용 부속토지, 그죠? 한국방송공사가요, 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중개시설용 토지, 뭐 이런 것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자, 여러분들 그냥 봐도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 나라 산업발전에 기여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보니까 사치성 토지는 쓰세요. 옆에다 1000분의 40이죠. 4%가 되겠는데,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박스 밑에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줄쳐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본다. 고급 오락장용 부속토지는 바닥 면적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그 토지, 고급 오락장 부속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는 다 끝났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자, 여러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답원 보실래요?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설명했죠. 상가 건물,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에서 기준 면적 1은 어떻게 구했죠? 거기 줄쳐요. 책에 답원에 바닥 면적에다가 바닥 면적 곱하기 바닥 면적 곱하기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 적용 배율입니다. 거기 위에 보니까 용도 지역 적용 배율 나왔죠. 도시 지역에서요, 도시 지역에서 상업 지역과 찾아보세요.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은 3배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과 미계획 지역은 4배입니다. 그리고 전용 주거 지역은 5배가 되겠고요. 녹지 지역과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7배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녹지 지역과 도시지역 아닌 지역은 7배가 되겠는데 3, 4, 5, 7입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3배. 그죠? 4배는 일반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 미계획지역은 4배. 전용 주거지역은 5배.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7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원에 보니까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둘째 줄, 바닥 면적에다가 줄쳐요. 셋째 줄, 용도지역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토지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한다. 넘겨보니까요, 거기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나왔죠.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가 되겠고요. 분리.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2번 별표 자세요. 2번 별표시하세요. 거기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바닥 면적을 제한 부속토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이런 토지 외에 상가 건물이 있다면 이거는 별도에 들어가죠. 별도 합산인데 여기에도 뭐가 있느냐? 기준 면적이 있다는 거죠.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입니다. 이때 요 기준 면적 이내 별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바닥 면적에다가 건축물 용도, 지역, 적용, 배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건축물 이 바닥 면적이 이거 바닥 면적을 3배라고 합시다.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상가는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도지역 적용 배율이 상업지역이 몇 배라고 그랬죠? 3배. 그리고 이 건물의 부속토지는 얼마냐? 1000제곱미터입니다.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상가 건물이 있는데 땅은 1000제곱미터고요. 상가 건물의 바닥 면적은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300제곱미터 여기 있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곱하기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에 있으니까 거기 일반 상업지역이 있으니까 몇 배입니까? 3배. 그죠? 준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3배니까 결과적으로 900이 되는 거죠. 이 900제곱미터가 별도라는 겁니다. 별도. 그런데 1000제곱미터니까 얼마를 초과했어요? 100제곱미터가 초과됐잖아요.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직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요. 계산 문제도 안 나왔고 한 번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합니다. 지금 이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낡았어요. 낡아가지고 이때 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억인데 개별 공시지가가 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이 낡아가지고 150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서 건물 가격이 150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억분의 150이면 얼마입니까? 2%에 미달하죠. 여러분 1억에 2%면 얼마죠? 20%면 2000이고 2%면 200이잖아요. 2%면 200이니까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2%에 미달하는 토지입니다. 2% 미달. 요 기억하세요. 2%. 거기 2%에 거기 나왔죠? 2%에 거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이때 이 바닥 면적까지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게 별도에 들어갑니다. 별도. 일단 상가 건물이니까. 그러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종합에 들어갑니다. 다시요. 토지 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겁니다. 바닥 면적까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별도 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합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라번 보니까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라고 있습니다. 그걸 써보세요. 그게 라번에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나대지라고 쓰세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나대지.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업무용으로 사용되면 별도 합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번 줄쳐요. 차고용 토지. 3번 운전학원용 토지 줄쳐요. 그리고 7번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8번 법인 묘지용 토지. 여기서 법인은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이런 재단법인들이 공원묘지를 만들고 있죠. 묘지용 토지. 그리고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이런 것들은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아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아닌 것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중에서요,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다면 그건 종합이 되겠죠.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종합이 되겠죠.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 중에서 다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고요. 그리고 건축물 부속토지 중에서 바닥면적 곱하기 용도지역 적용배율 해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죠.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나대지도 종합합산이 되겠죠. 오른쪽 79쪽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입니다. 위법 건축물 부속토지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지목이 잡종지도 종합합산입니다.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물치장, 돌을 캐는 채석장, 흙을 캐는 토치장, 노천시장, 비행장, 공동 우물이 있는 땅들은 다 지목이 잡종지로서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별표시하세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바닥면적을 줄쳐요. 제외한 부속토지.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니까 이건 종합이 되겠고, 바닥면적까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별도입니다. 바닥면적 줄긋고요. 바닥면적까지는 별도.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2014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신탁재산 합산 방법이 나왔습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법의 수탁자한테 신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재산세를 내느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고요.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어떻게 위탁자별로 합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자별로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지 수탁자별로 합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겠지만 합산할 때는 누구별로? 위탁자별로. 거기 나왔죠? 2번에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한다. 그러면 내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신탁했다면 수탁자가 관리하지만 원땅은 위탁자 거니까 그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또 문제 풀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 이어서 또 계속 재산세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